이번 영상은 2022년 이민년 임수일간 운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일간은 임수의 비견이 인목식신을 달고 왔다. 이 말인즉슨 비견이 나의 식신인 행위에 참여를 하는 것이다. 그에 따른 쟁제가 일어난다는 의미로 준비되어진 지출이나 지인과 사업 시작에 따른 비용 발생, 내 능력을 공유하거나 사람들을 활용한 확장의 의미가 있다. 쟁제라고 해서 돈 줘야 하나요? 라고 단순하게 물어본다면 명리를 공부한 것이 아니라 욕심에 의한 두려움을 취득한 것이다. 내 배를 채우기 위해 밥을 사 먹어야 하는 행위도 쟁제이고, 오늘따라 밥도 못 먹고 불쌍하게 일하는 동료에게 밥을 같이 먹자고 하는 행위도 쟁제이고, 1,000원짜리 감자를 2,000원짜리 유기농 감자로 사게 되는 행위 또한 식신에 따른 쟁제이고. 여보, 결혼 기념일 잊었단 말이야? 장난쳐? 같이 결혼했는데 왜 남자만 챙겨야 돼? 오늘 싸우자! 아니, 계속 싸워왔는데 특별한 날이니 특별하게 싸우자! 하면서 싸우고 난 다음날 선물 사주는 일명 마음도 돈도 다 쓰는 행위 또한 쟁제이다. 임수일간들은 그래서 내년에 여행 많이 가게 될 것이다. 나만의 수생목인 쟁제하러. 여기서 또한 필요한 것은 비견을 상극하는 무토평간이다. 그러면 이러한 쟁제가 미래를 위한 투자가 되는 것이다. 덜 나간다는 개념도 되고 오히려 기회 비용이 나가는 것이다. 평소 7살에 맞아가며 고군분투한 삶이라면 내년 7살의 덕을 보는 것이다. 이놈의 일은 끝이 없네. 아이고 허리야, 비가 오려나? 하는데 지인이 와서 우산을 씌워준다. 여보, 결혼 기념일인데 뭐 없어? 응? 여보, 애들 깨는데. 닥쳐, 나의 왕성한 식신을 받아줘. 어머, 여보 오늘따라 왜 이리 왕성해졌어? 신강하네? 이렇게 쟁제하려고 싸우려고 하는데 환경은 식신제살이 이루어지며 천간 비견이 힘을 못 쓰니 쟁제가 덜 일어난다. 아니면 간목이나 을목을 투환시켜 식상이 왕해지면 비견이 나의 일을 함께 해주어 일의 폭이 넓어진다. 기토 정관이 있으면 임수에 동요하기 때문에 이 또한 기회라고 할 수는 있으나 단타에 그친다. 경금이 있으면 임수라는 거대한 블랙홀이 더 거대하게 된다.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쌓기 위해 노력만 하는 것이다. 신금이 있으면 거대한 블랙홀인 임수 데이터 속에서 자신의 것을 간간히 이익을 내며 가져오는 역할을 한다. 원래 원국에 임수나 개수가 있었을 경우 사람과의 관계가 더 커진다는 의미다. 그렇다면 남은 것이 있다. 무토나 기토가 없는데 병화나 정화가 있을 경우 제대로 된 투자나 투기 또는 얇아진 귀를 이용한 쟁제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지금 당장 자신의 귀를 살펴보아라. 내년에 귀가 얇아지니 지인이 와서 뭐 하자고 하면 일단 혹 하면 안 된다. 부처님 귀 정도는 되어야 되는데 귀가 아주 얇아지니 이러한 현상이 일어날 수 있다. 임수 친구야, 이번에 새로 나온 사주팔자 보험이 있는데 궁성을 지켜주는 안보험이야. 자식 궁성이 뭐야? 노후 아냐? 그러니 자식 궁성을 지켜주는 노후성 안보험이야. 그래? 그래, 사람의 일이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여보! 터국수에서 미래를 대비해야 하지 않겠어? 그래서 친구가 보험 들라고 해서 암보험 들고 왔어. 나 암 걸리면 돈이 왕창 쏟아질 거야. 그래? 참 당신은 귀가 얇아서 어쩔 수 없지. 사람의 앞날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 잘했어. 그런데 이게 뭐야? 당신이 왜 자궁암 보험 들어? 아니, 친구가 자식 궁성 암보험이라고 해서. 미친 지랄하고 자빠져. 이렇듯 귀를 막고 살자. 쟁제에서 중요한 점은 병화보다 정화의 쟁제를 잘 보아야 한다. 정화는 정제로 작용하니 나의 재성이고 나의 나와바리이다. 그런데 정화 지지에 사오음이라는 근이 연지부터 시지까지 아무 때도 없을 때 임수가 와서 합거해서 가져간다. 그렇다고 해서 막 걱정하시는 분들이 분명 계실 것이다. 저 와이프랑 오래 살아서 정 들었는데 진짜 합거되나요? 설마 합거 안 돼서 안 떠나가는 건 아닌가요? 걱정 마세요. 정화가 근이 없으면 떠나가는 것이 아닌 자유를 찾게 될 겁니다. 그럼 자유를 위해 잠시 놓아드리면 돼요. 다행이네요. 근데 1년 이상 떠나 보낼 수 있는 개운법은 없나요? 내후년에 급제가 또 들어오니 괜찮아요. 이렇듯 재성이 자유를 찾는다는 의미이니 자신이 다루고 있는 재성들이 활개를 칠 것이다. 지난 영상에 다뤘듯 천간에 임수가 뜨면 눈먼 돈과 수많은 데이터들이 떠돌아다니는데 여기서 근이 없는 인수 남편을 가진 정화 눈먼 아줌마들도 같이 떠돌게 될 수 있다. 축하드립니다. 자유를 향해 여행 가세요. 천간 무토 운에 복귀하면 됩니다. 그렇다면 지지에 어떠한 글자가 있으면 어떠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들여다보자. 참고로 이목은 중요한 복음이기에 맨 뒤에 다룰 것이다.
우선 묘목이 있으면 상관으로 작용하고 임수 비견이 새로운 아이템을 들고 들어오는 것이다. 그럼 함께 하자이니 함께 하게 된다. 사주 전체를 봐야 이게 잘 되는지 말아먹는지 알 수 있기에 단식 판단은 그물이다. 그리고 진토가 있으면 편관으로 작용하다 지지로 식신이 들어와 제사를 하긴 하는데 당연히 이노술 방향의 식신이지만 정반대 방향인 신자진 방향의 식신이 들어오니 엄한데 식신 제사를 하게 될 것이다. 방향성이 다르니 자기 뜻과는 다르게 제사를 한다는 것이다. 힘든 과제를 풀려고 봤더니 다른 쪽으로 방향성을 잡아 제살이 이루어진 후 결과에 만족하고 있는 모습이다. 조섭이 해결되니 당연히 결과에 만족이 될 것이다. 과정은 약간 다르게 흘러가겠지만 즐기면 된다. 사화가 있으면 목생화로 봄이 되면 급하게 시작하지만 과정에서 에러가 나는 것이다. 급하게 시작하였으니 그만큼 과보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인사형 생직길이의 실수를 동반한 시작의 개념이다. 이럴 땐 금수로 자제하며 시작할 필요가 있으니 물에 숭금 타서 마시면 되지만 설사가 나올 것이다. 금수가 없다면 사화 재성이 일명 밑빠진 독에 물 계속 붓기가 되니 주식이든 뭐든 투자할 거면 무토가 필요하다. 만약 무토가 없는가? 그렇다면 개운법이 당연히 있다. 지인 중에 무토 천간 일기격을 항상 옆에 두면 된다. 어디 도망갈 수 있으니 수갑 채우고 있으면 된다. 근데 어쩌나? 무토 일기격은 내년에 그대보다 더한 쟁제가 이루어진다. 그럼같이 임수에 눈먼 돈을 형성하고 있을 것이다. 그리고 오화를 가지고 있으면 임목이 들어와 시작을 하게 되고 순리대로 계속 오화를 키우는 쪽으로 간다. 제대로 결과가 나오려면 역시 토로 화생토하고 토생금까지 이루어져야 결과가 제대로 나올 것이다. 수까지 갖추면 결과에 추가적으로 알파가 더 붙는다. 미토를 가지고 있으면 식신정관 귀문 귀신 꼭할 노릇. 잠시 쉬고 싶은데 일이 쏟아지고 와이프가 가만두질 않네 라고 되는 것이니 이땐 금수로 보자하여 도망가자. 신금이 있을 경우 인신충으로 지인으로 인한 활동 반경에 변화가 이루어진다. 지인이 같이 운동하자고 하니 운동하거나 취미생활을 가지거나 재밌는 명의를 배워 나누거나 하니 친구야 봐봐, 이거 야하고 웃기는 채널이야. 너도 구독해. 라고 하시면 됩니다. 멋진 인신충으로 칭해드립니다. 유금이 있으면 임목식신에 들어와 원진으로 정인 활동에 제약을 받는 것이다. 또는 문서가 건조해지니 집값은 좀 떨어질 듯한데 내년에 안 팔면 된다. 술토를 가지고 있으면 역시 지지편관에 식신제살이 이루어지나 너무 건조해져 지지의 수가 필요하고 천간에 화가 작용해야 순조로운 한 해가 될 것이다. 아니면 열심히 술 마시는 한 해가 될 것이다. 해수가 있으면 역시 육합이 이루어지고 열심히 일한 당신 지인으로 인해 열심히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을 것이다. 인해합은 못 벗어나니 순리에 따르면서 즐기면 된다. 자수가 있으면 지인과 함께 자신의 방향으로 가자고 하지만 신자진이라는 방향성에서 현타가 오기에 친구한테 함께 하자고 하지만 생각대로 잘 안 풀릴 수 있다. 하지만 병화나 사화가 있어 자수를 풀어 수생복한다면 시작에 대한 결과는 언젠가는 나올 것이다. 축토가 있으면 눈을 감아보라. 자, 힘겨웠던 해자축 겨울을 지나 이제 희망이 느껴진다. 임수 때문에 아직 보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희망은 희망이다. 축인 암합을 왜 하겠는가? 이런 희망을 가지고 새 출발하라고 하는 것이 암합이다. 그럼 새 애인과 새 출발하면 된다. 애인이 꼭 이성은 아니다. 동성이나 옆집 총각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일지 임목을 가진 분들, 일지 제외 월지 연지 시지의 임목이 있으면 시작하여 일을 크게 벌리는 기운이지만 일지에 있으면 복음이다. 복음이라고 해서 다 같은 복음이 아니다. 내년 양력 2월 18일이 되면 이민년 이민월 이민일이 된다. 게다가 이민시까지 동반한다. 복음의 복음도 이러한 복음이 없다. 완전 마태복음, 누가복음, 김치볶음, 소세지 볶음이 다 출동한 듯하다. 마치 이날 이 시간에 태어나면 난세의 영웅이 태어날 듯하다. 참고로 유필이 지난 영상에 복음이란 영상을 참조하시고 자신의 같은 패턴의 존재가 나타날 것이다. 분명 보일 것이다. 특히 이민대운이면 더 그렇다. 자신의 외모적으로 똑같이 생긴 사람이 아닌 저 사람도 나 같은 인생을 살고 있구나 라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똑바로 바르게 살아왔다면 그 사람이 귀인이 될 것이고 반대로 살았다면 흉인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존재이다. 그 사람을 보며 인생을 정비하라는 것이니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게 될 것이다. 물론 사주팔자가 다 다를 수 있는데 이는 현실 세계에나 적용하는 생극재화인 셈이고 총괄 복음이 온다는 것은 또 다른 자아를 비추는 거울이 들어온다는 얘기이다. 그를 통해 자신의 자아 성찰이 필요하다는 운기이다. 좋다 안 좋다의 이분법적 개념은 지나가는 욕심 쓰레기통에 놔버리고 자신을 잘 들여다보시길 바랍니다.
이민년 2월에 만나는 인연들을 잘 관찰해보세요. 들어오는 인연들을 보며 모든 인연을 스승이라 생각하시되 과거의 인연은 있고 오늘 인연이 되고 있는 분들에게 정성을 쏟는다면 괜찮은 인과의 씨앗으로 인해 좋은 열매를 맺는 과보가 일어날 겁니다. 감사합니다. 저리가 나간다. 난 나가면 후회하지마. 지랄마 죽을래. 악마 같은 미소가 내 신빛을 잃어가지 않게. 할렐루야 임마 날 미함에 잡은 저승사